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번 대통령은 영원한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늘어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오로지 몸을 던지고 호롤단신 모든 업을 내가 다 짊어지면서 호롤단신 지금 저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 대통령은 알고 보니까 계몽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계몽이란 뭡니까?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종북 세력이 우리나라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자와 우가 아닙니다. 그 자는 뭡니까?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더불어 터진다는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대통령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또 대통령 입법부 외에 사법부와 뭡니까? 행정부를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로 되겠습니까?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면 결국은 저쪽으로 백두산으로 가게 되면 종북이 되고, 두만강을 건너게 되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죠. 자, 종북으로 가도 안 되고, 우리는 뭡니까? 중국의 속국으로 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자는 뭡니까? 중국 대선에 가서도 쎄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사관 앞에서도 그 머리를 조아리는 쎄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또 사실은 뭡니까? 나훈아님이 퇴직을 하면서 마지막 공연을 하면서 왼쪽을 가리키면서 니는 뭐가 잘했노? 그죠? 군인들은 앞에 나와서 찔찔 짜고 그 장군이라는 자들이 찔찔 짜고 이런 모습을 텔레비전 내보내고 이러면 저 김정은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장군이랑 별을 단 자들이 찔찔 짜고 그죠? 이런 모습을 만약에 저 중국이나 저는 어떤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한심스럽기 짝이 없겠습니까? 그것도 뭐 특공대의 어떤 대장이라며요. 그죠? 그런 자들이 와서 찔찔 짜고 앉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 텔레비전 내에서 저 중국 사람이 다 보고 북한 사람이 다 보는 한심스러운 자태를 우리는 현실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종북 세력이 이런 정권을 가져가서도 안 되고 북한 세력이 그저 그게 동조하는 세력이 또 이 국회를 휩쓸어서도 안 되고 또 중국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휩쓸어서 안 되는데 이미 중국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일러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과연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에 가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참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정착지원금 3년 이상 거주자에겐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공무원 선발 때 다문화 특별 전형 휴대폰 통신비 지원, 출산비 모든 비용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육아 보육 지원금 보조 25에서 45만원, 운전면허 취득 시 모든 비용 지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지원, 출산국의 산모 도우미 지원, 이렇게 됩니다. 학습지 지원, 고액 등록금 장학금 비원, 대학 입시 수시 특별 전형, 대학 등록금 지원, 기숙사 우선 배정, 은행 예금 우대금리 적용, 대출 이자 감면, 외국안 송금 수수료 감면, 부동산 규제 면제, 1가구 2주택 3주택 제한 없고 대출 제한 없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모두 감면을 받는답니다. 과연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어떤 처우를 받습니까?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과연 이만한 혜택을 받는지 참이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혜택도 없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붙잡혀 가서 사형당하고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늘어면 이렇게 많은 이런 혜택을 보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는데 만약에 더불어서 이재명이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에는 이보다는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아마 수십 배의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그럼 뭡니까? 아마 이제는 땅덩어리를 다 내어주는 울릉도고 제주도고 거제도고 다 내주는 그런 현상이 안 온다면 어떤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미 제주도의 반은 넘어가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저 너무나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다. 참이 우리 대통령은 호롤단신 살신성인의 모습으로 계몽을 시키기 위해서 몸을 던졌는 겁니다. 이 몸을 던져서라도
죽어 100번 죽어도 100번 죽어도 그죠? 한 번이라도 깨우쳐 주려고 나도 저렇게 퇴직해서 그냥 저 한쪽 구석에서 뭔가 개 사료나 팔면서 개 책이나 설면서 개 모육이나 심으면서 개 호텔 지어서 개나 지키면서 하면 강아지나 지키면 하면 얼마나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처럼 그 앞에 와서 데모를 하겠습니까? 뭐 외환을 많이 썼습니까? 어디 뭐 달러를 많이 썼습니까? 그저 빚을 줄이다 보니까 뭘 잘하려고 했는데 늘 이렇게 발목을 쪼아버려서 뭡니까? 탄핵을 다 시켜버리고 일할 만한 사람은 다 탄핵시켜버리고 또 탄핵시켜버리고 지금은 국무총리 권한 대행도 탄핵시켜버리고 다 탄핵시키고 지금 국방장관도 탄핵시켜버리고 그리고 경찰청장도 탄핵 모든 사람이 깜빵에 있거나 탄핵이 돼서 일을 못하는 그저 모든 국정 마비를 만들어놨는데 또 뭡니까? 우리나라에는 중국에는 이런 많은 혜택을 주면서 우리나라는 예산 삭감은 전부 빵원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모든 빵원이랍니다. 그 빵원은 일이 몇 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충신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종준 처장이 지금 오늘 입건이 돼서 구속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통령을 잘 보호한 그 책임인데 야들은 뭐 공무집행 방해랍니다. 경찰법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경호원법은 없습니까? 그 법을 다 능가합니까? 요리조리 올가미를 써서 결국은 감옥에 넣고 안 그러면 탄핵을 시키고 이자들이 잘하는 거는 탄핵과 감옥밖에 없고 안 그러면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이미 유튜버 12명을 보수 유튜버 12명에 고발해서 또 재갈을 물리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네들이 겁은 내지 않지만 그러나 뭔가 앞에 제목은 무시무시합니다. 내란 방조, 내란 협조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옛날에 무조건 뭡니까? 옛날에 무서운 시대에는 무조건 간첩으로 빨갱이로 밀어붙이는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대는 무조건 남한산성 데리고 가서 엄청나게 두드려 엄청난 고문을 줘서 무조건 옛날에 대학생들이 무조건 간첩 혐의로 그죠? 옛날에 보안대 시절이죠. 그죠? 그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우리가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 보안에 끌려가면 남한산에 끌려가면 모든 게 다 불게 되고 그래서 억울한 죽음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 고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내가 했다고 자백을 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드시면 그 자백을 해서 내가 간첩질 했다고 그렇게 자백을 해서 그때가 많은 보안살이 참 너무 무서운 그런 시절 스스로 피던 국정원보다 더 무서운 옛날에 그런 시대라죠. 그런 세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올가미에서 전부 간첩죄로 밀어붙이는 거. 이자들은 지금 전부 내란 협조, 내란 방치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갖다 와서 이름 짓는 데는 도사들입니다. 야들 다 철학관 해야 돼요. 국회의원도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은 종북에서 따왔는지 내란 숙이라는 이름을 내자를 금방 지어버려요. 이거는 30년 철학자도 금방 못 짓는데 이네들은 이름 짓는데 도사입니다. 그래놓고는 저거는 미신을 안 민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잘 짓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음 경호처장이 지금 나가시고 또 다시 차장이 또 정무 대리를 하게 되죠. 이분은 더욱더 저기 장비 같은 분이고 그죠? 혁수들 같은 분이고 여포 같은 분입니다. 박종준 처장님은 점잖고 엘리트 경찰대로 나온 엘리트지만 이분은 뼛속까지 경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경호는 더욱더 무서운 경호를 맡는 그런 분이 돼서 앞으로 나라를 휩쓸고 나라를 잘 지키는 그런 바로 경호처장이 지금 된다. 물론 지금은 대리겠지만 군인도 대리,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서도 대리, 지금 경호처도 대리, 다 목 잘라보고 다 영창에 넣어버리고 다 탄핵을 시켰으니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국은 너무나 지금 무서운 시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살고 종북이 되지 않아야 되고 쎄쎄 나라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쎄쎄 나라가 되고 종북이 나라가 돼서 김정은이가 얼마나 지금 춤추고 이런 광경을 보겠습니까? 빨리 한시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또 이 자고 오면하는 공무원들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 더불어민주당이 앞잡이하는 이 공수처 오동훈이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말머리를 돌려야만이 시대의 영웅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시대의 역적으로 대대자손 오명을 쓰게 됩니다. 그것을 원하십니까? 충신을 원하십니까? 역적을 원하십니까? 대대자손 충신의 어떤 이름을 반열의 이름을 올리세요. 지금 이미 프로스가 다음 주면은 50%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월달은 60%가 넘어갈 때는 모든 것이 블랙홀 현상이 생겨서 대통령 인지도는 무혈 입상이 하게 되고 헌재도 손을 들어버립니다. 손을 든다는 건 뭡니까? 바로 기각이 아니고 그때는 각하가 되어버리기
버리겠죠. 그럴 때는 이미 올라타봐야 이미 영원히 역적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말고삐를 돌리세요. 그래야만이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대통령은 영원한 대통령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뭡니까? 존속 때는 그저 평생 대통령이다. 이렇게 남는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종북 나라가 안 되고 저 뭡니까? 저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쎄쎄 나라가 돼서 지금도 이만큼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종속의 나라가 되면 아마 수백 가지 혜택을 줬어. 결국 우리는 중국 사람이 다 차지해버리고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미래 세대들 얼마나 자손들이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또 대만이라는 나라 조그만 나라를 저렇게 못 잡아서 그죠? 해란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잡아먹기 쉽고 거기 또 만약에 선두주자가 협조를 해버리면 나라는 졸지에 뭡니까? 한꺼번에 다 넘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국이 너무나 절망적인 시국이고 위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켜야 되고 국민이 일어서려고 누구나 뭡니까? 이제는 중도층들도 다음쯤에는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서 모두가 들고 일어서고 결국은 이대남 이대녀이 움직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움직이고 교수님이 움직이면 모두가 움직입니다. 남자친구 찾으러 가고 여자친구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 경찰들도 빨리 말고삐를 돌려야 되고 공수처도 말고삐를 돌려야만이 공멸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이미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검찰들도 이미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까? 이미 조선일보는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오히려 발 빠른 자가 됩니다. 발이 늦은 사람은 시대의 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말고삐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파라문세입니다.